176km에 달하는 세계 최대 무인 지하철이 52도의 사막 한복판에서 단 3년 만에 완공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독일도, 미국도, 중국도 포기한 자리에서 한국이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공개석상에서 극찬한 그 장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콜린 베르너, 유럽에서 20년간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기술자입니다. 2022년 봄, 리야드의 거대한 국제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은 묘한 긴장감으로 뛰고 있었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더군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건설업계의 거물들이 회의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하나같이 자신감이 넘쳐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자 순간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어요. 176k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인 지하철을 단 3년 안에 완성하겠다는 선언이 나왔을 때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죠. 그것도 연중 기온이 52도까지 치솟는 사막 한복판에서라니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독일 회사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뒤쪽에서는 중국 대표단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프로젝트였고 누가 봐도 실패가 예정된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나라가 등장하리라는 것을요.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면서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외부 기온 52도, 연간 80일이 넘는 모래 폭풍, 그리고 직경 9.8m에 달하는 거대한 TBM을 운용해야 한다는 조건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참석자들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죠. 중국 대표단은 자신들의 프로젝트 경험을 강조하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우디 기술진이 사막에서의 TBM 운용 경험을 묻자 갑자기 조용해졌더군요. 미국 팀도 마찬가지였고 유럽연합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3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하나둘씩 참가 포기를 선언하기 시작했죠. 저는 20년 경력 동안 이렇게 많은 대형 건설사들이 동시에 백기를 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사우디 측 진행자가 마지막으로 한 회사의 이름을 불렀어요. 삼성물산. 한국에서 온 그들이 조용히 일어서는 순간 회의장 전체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 비웃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감히 이런 프로젝트에 도전한다니 하고 말입니다. 리야드 공항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바라보며 이 프로젝트의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모래바람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경고음처럼 들렸어요. 온도계는 벌써 48도를 가리키고 있더군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 대표단의 모습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정장이 아닌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회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김성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앞으로 나와 인사를 했는데 그의 손은 놀랍도록 거칠었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의 손이더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던 첫마디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만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그저 담담한 결의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 일정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이라면 서류 검토와 계약 조건 협의부터 시작했을 텐데 한국팀은 곧바로 사막으로 나가 모래 샘플을 채취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각기 다른 깊이에서 모래를 퍼 담으며 온도와 습도, 입자 크기까지 세심하게 기록하더군요. 제가 그 이유를 묻자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사막 환경을 재현한 시뮬레이션 실험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리야드와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TBM 운용 테스트를 벌써 수백 번이나 반복했죠.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입찰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철저히 준비된 상태로 온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그들이 보여준 FSLM이라는 첨단 교량 시공법 시연 영상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알던 한국의 기술진이 아니었고 제가 상상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굴착이 시작되는 날이 왔습니다. 직경 9.8m의 거대한 TBM이 조립 완료되어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경이로웠죠. 더 놀라운 것은 한국팀이 외부 온도 48도인 상황에서도
TBM 내부를 25도로 유지하는 냉각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성호 매니저는 첫 가동 버튼을 누르는 영광을 사우디 현지 기술자에게 양보했는데 그 순간 현지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거대한 기계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모래와 바위를 뚫고 들어가는 굉음이 사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첫날 굴착거리를 측정했을 때 일제히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41m. 이것은 사막 환경에서의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사우디 기술진들이 직접 재측정을 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ENR 기자단이 황급히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그날 밤 전 세계 건설업계에 이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김성호 매니저는 담담하게 말했죠. 겨우 41m일 뿐입니다. 아직 175km가 남아있어요. 그날 이후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지 작업자들이 한국팀의 일하는 방식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매일 아침 진행되는 10분간의 안전회의와 장비 점검 과정에 큰 관심을 보였죠. 처음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사우디 기술자들이 자발적으로 5분마다 계기판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더군요. 한국팀은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장비 하나를 다루더라도 그 원리부터 가르쳤고 안전수칙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전달했죠. 놀랍게도 이러한 교육 방식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작업 효율이 25%나 향상되었고 사고율은 제로를 기록했어요. 사우디 교육센터가 설치되고 코리안 스탠더드라는 이름의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현지 기술자들이 앞다투어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FSLM 교량 시공 현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펼쳐진 그 정밀한 작업은 독일의 엔지니어링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죠. 거대한 교량 부재들이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조립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기술력의 진정한 깊이를 실감했습니다. 현장 견학에 참여한 다른 나라 엔지니어들도 하나같이 감탄사를 연발했고 몇몇은 동영상을 찍어 본국에 보고하기 바빴죠. 한국팀은 이 모든 기술을 아낌없이 공개했습니다. 설계 도면부터 시공 노하우까지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죠. 누군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묻자 김성호 매니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기술은 나눌수록 강해져요.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공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만들러 왔다는 것을요. 사우디 정부가 한국식 시스템을 국가 표준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점부터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작업자들이 한국어로 간단한 작업 지시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현장 곳곳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팀과 사우디팀이 함께 만든 개선 제안서가 매주 수십 건씩 올라왔고 그중 상당수가 실제로 적용되어 공정을 단축시켰어요. 예상 공기가 3개월이나 앞당겨질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을 때 사우디 왕실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은 더 많은 교육 확대 요청에 흔쾌히 응했고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특별 강좌를 열었죠. 어느새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닌 거대한 기술 교육의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20년 경력 동안 이런 현장은 처음이었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이었죠. 한국이 가진 진정한 힘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었어요. 평온하던 프로젝트의 첫 번째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은 착공 6개월째였습니다. TBM이 지하 20m 지점을 굴착하던 중 갑자기 거대한 공동이 발견된 것이었죠. 폭 15m, 길이 25m에 달하는 이 빈 공간은 예상치 못한 지질 변화로 생긴 것이었는데 우회하려면 최소 2개월이 더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사우디 발주처 관계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일부는 계약 취소까지 언급하기 시작했죠.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모두 공기 초과를 피할 수 없는 방안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창민이라는 젊은 한국 기술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그가 제안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발상이었습니다. 지하에 임시 교량을 만들어 TBM을 통과시키자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지만 그가 노트북으로 보여준 시뮬레이션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72시간 동안 불철주야 작업이 이어졌고 한국팀 전원이 현장에서 먹고 자며 공사에 매달렸어요. 넷째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임시 교량이 완성되었고 TBM이 안전하게 공동을 통과하기 시작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온도 제어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유지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측정 결과 안정성은 100%, 구조적 문제는 전혀 없었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사우디 기술진들은 한국팀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ENR은 긴급 특집 기사를 내보냈어요. 세계 최초로 지하 공동의 임시 교량과 온도 제어를 결합한 기술이 탄생했다고 대서특필했죠. 독일과 일본의 건설사들도 시찰단을 보내 이 혁신적인 공법을 배우려 했습니다. 김성호 매니저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7일 만에 이뤄낸 이 성과는 단순한 기술적 해결을 넘어 한국 건설의 저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대형 건설사가 자신들이 나머지 구간을 대체 시공하겠다며 사우디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었죠. 그들은 최신 TBM 설계안과 함께 공기를 더욱 단축할 수 있다는 장밋빛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사우디 내부에서도 기술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일부 관계자들은 독일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김성호 매니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속도를 위해 안전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사우디 교통부는 결국 두 팀의 제안을 비교 평가하기로 했고, 실시간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한국팀은 주저없이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K차단 시스템이라 불리는 그들의 안전관리 체계는 완벽한 기록을 보여줬죠. 반면 독일팀은 사막 환경에서의 온도 제어 검증에 실패했고 결국 제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경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된 순간이었죠. 사우디 관계자들은 한국팀의 투명성과 일관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후로는 어떤 의심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사우디 왕세자로부터 충격적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개통을 3개월 앞당기라는 것이었죠. 이미 세계 신기록 속도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더 빨리 끝내라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한국팀 내부에서도 격론이 벌어졌고 일부는 속도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술팀은 강하게 반발했죠. 김성호 매니저는 고민 끝에 직접 왕세자를 만나겠다고 나섰습니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죠. 왕세자 앞에서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속도와 안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수정 공정표는 치밀했고 모든 리스크를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왕세자는 오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어야 합니다. 김성호 매니저는 망설임 없이 약속했고 현장으로 돌아와 전 직원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무사고 무지연,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그 순간 현장의 모든 한국인과 사우디인들이 하나가 되어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지만 놀랍게도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죠. 매일 새벽 4시에 시작되는 작업은 밤 11시까지 이어졌고 모든 작업자들이 극한의 피로 속에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한국팀은 3교대를 4교대로 늘려 작업자들의 피로도를 관리했고 매 시간 안전점검을 실시했어요. 사우디 작업자들도 이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야간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왕세자가 깜짝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새벽 3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작업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해냈고 3개월 단축이라는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달성했죠. 왕세자는 공개석상에서 한국팀을 극찬했고 이것이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라고 말했습니다. 막바지 단계에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TBM의 핵심 부품이 갑작스럽게 손상된 것이었죠. 해외에서 부품을 공수하면 최소 10일이 걸리는 상황이었고 공기 단축 중이던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차질이었습니다. 모두가 막막해하던 그때 현장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부품 도면만 있다면 현장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구심을 가졌지만 한국 기술진의 열정은 대단했죠. 사우디 기술자들도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고 즉석에서 한국-사우디 합동가공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또 한 번 불철주야 작업이 이어졌고 현장에 제한된 장비로 정밀 가공을 해내는 그들의 모습은 경이로웠죠. 용접 불꽃이 사막의 밤을 밝혔고 망치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부품이 완성되었을 때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TBM에 장착된 부품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기계는 다시 힘차게 굴착을 시작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ENR은 사막 한복판에서 부품을 만들어낸 팀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현장에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사인이 만들어져 곳곳에 걸렸고 이것은 프로젝트의 새로운 슬로건이 되었죠. 사우디 작업자들은 이제 자신들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사우디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과 일하면서 배운 것은 기술보다 정신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는 그 정신이 가장 값진 교훈이었죠. 저 역시 깊이 공감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프로젝트를 겪었지만 이렇게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팀은 처음이었으니까요. ENR이 발표한 글로벌 건설업계 순위에서 삼성물산이 3위에 오른 것도 이 시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성과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죠. 사우디 교통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식 시스템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한다고 발표했고 향후 모든 인프라 프로젝트에 이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것은 기술만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일하는 방식, 서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 진정한 한국의 힘이었어요. 2024년 12월 1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일부 구간의 개통식이 거행되었고 세계 최대 규모의 무인 지하철 시스템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개통식장에는 CNN, BBC, CCTV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이 모였고 각국의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첫 시험 운행이 시작되었을 때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매끄럽게 움직이는 열차를 보며 사람들은 환호했고 일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우디 왕세자는 연설에서 한국을 사우디 현대화의 진정한 동반자라고 공식 선언했고 양국의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극찬했어요. ENR은 특집 기사에서 삼성물산을 세계 3위, 현대건설을 8위로 발표했고 한국 건설의 위상이 세계 정점에 올랐음을 확인했습니다. 완공식에는 한국과 사우디 기술자들이 함께 참석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3년간의 고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그들의 승리였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연설할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 전 비웃음으로 시작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한국팀이 보여준 진정한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이로운 기술도 대단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인류애였어요.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약속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고 한국팀과 사우디팀이 서로를 껴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었죠. 그날 저녁 축하 파티에서 김성호 매니저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맡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함께 일한 모든 사람들이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이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밤하늘에 쏘아 올린 축포가 사막을 화려하게 수놓았고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개통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김성호 매니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질서정연한 시스템,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깨끗한 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특별 강연회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죠. 저는 세계가 본 한국 건설의 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리야드에서 목격한 한국팀의 탁월한 전문성, 혁신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죠.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마음가짐과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이 바로 그 마음가짐과 태도라고 생각해요. 강연 중간에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한국은 세계 최고예요. 단지 여러분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이죠. 강연이 끝난 후 기념 촬영을 하면서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당신은 반드시 해낼 거예요. 리야드에서 만난 한국 청년들처럼 당신도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한국인들은 그런 저력이 있으니까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그들은 포기를 모르고 함께의 가치를 알며 감사함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발전사를 직접 보고 들으며 저는 리야드의 기적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귀국 전날 밤 김성호 매니저와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그가 말했어요. 한국의 청년들이 세계로 나가 더 큰 꿈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분명히 리야드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프로젝트가 완전히 종료되고 한국팀이 다음 행선지를 발표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아프리카 케냐였고 그곳에서 식수 공급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왜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를 선택했냐고 묻자 김성호 매니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수익성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건설의 의미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사막의 별빛 아래에서 진행된 송별 만찬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어요. 한국팀과 사우디팀, 그리고 각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3년을 회상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파하드가 일어나 건배사를 했어요. 함께한 시간이 영광이었습니다. 한국 친구들,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김성호 매니저도 탑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만날 거예요.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했고 그 순간만큼은 국적도 인종도 없는 그저 하나의 팀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사막 위로 쏟아지는 별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I discovered Korea. 단순히 한 나라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기술력으로 앞서가되 함께 성장하고 성공을 나누며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죠.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적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춘다고 말이죠.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이었습니다. 리야드 메트로는 단순한 지하철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선물한 희망의 상징이었으니까요. 별빛이 눈부시게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빛나는 별들처럼 한국의 미래도 찬란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미래의 증인이 된 것을 평생의 영광으로 간직할 것입니다. 사막 한복판에 세운 이 기적, 한국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K기술,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압도적인 기술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굴하지 않는 정신은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한국의 이름은 이제 영원히 사막의 기적과 함께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